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을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하면 라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시장을 맞춰서 신제품인 똠얌 불닭 볶음 탕면을 출시를 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올해 3분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주가도 밀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멘탈상으로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동안 뭐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삼양식품의 이 주가가 레벨업이 한번 됐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삼양식품에 대한 이 추가적인 상승 매력,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지금 18만 5천 원대 올해 한번 다시 레벨업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17만 원과 19만 원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데 조정을 오늘은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삼양식품의 어떤 그 계단식 상승, 주가 상승 매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320억 이상은 좀 평가가 되고 있죠. 뭐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그 11월에 이제 광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 9월 달에 이제 불닭 볶음면의 이 중국향 수출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1월에 어떤 광군제에 대한 효과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큰 시장이 미국, 그리고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 지역에서의 판매 부분은 베이스로 지금 깔아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판매만 플러스 알파만 된다면은 이 삼양식품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때의 삼양식품의 라면이 아니라 이 냉동식품의 판매가 좋았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3분기 때도 2분기 때의 어떤 냉동식품의 판매를 이상보다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 냉동식품 판매가 선방을 한다면은 이 향후에 삼양식품이 라면 쪽이 아니라 냉동식품 쪽에서의 새로운 어떤 매출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 EPS를 추정을 해봤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 제품의 이 가격, 그러니까 ASP가 지금 내수보다 지금 10% 이상 높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판매가 오히려 더 많아야, 내수보다 이 매출 비중이 많아야 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 마진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년에 EPS로 대입을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좀 그 얘기를 하기에도 좀 그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고 좀 전 판단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17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높였죠.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삼양식품의 이런 주가 수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을 드렸던데, 21만 원 돌파했을 때는 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시점에서는 계속 그 목표 주가 돌파하면은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 매수 관점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양식품에 더해서 버티자에 더해서 매수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매수하는 가격 현재가로 잡아보시고 목표 주가는 21만 원, 그리고 그 이상도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풍산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풍산에 대해서 당장 달라진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방산 부문이 장기적으로 외형 성장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도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산도 굉장히 좀 저평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오늘 조정도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 그리고 이 뭐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입했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 이유는 하락의 오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3분기 때 이 영업이익이 그 전에 좀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한 380억 이하로 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추정치가 좀 굉장히 좀 좋았었던 상황으로 간다면 이 부분이 이 풍산 좀 방산 업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좀 그 혜택을 많이 못 받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풍산은 크게 지금 그 어떤 이 실적으로 그 매출 구조로 본다고 하면은 이 구리 쪽 그리고 이 방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구리 쪽은 이제 전기동 가격 약세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동 이 부분 쪽에서의 이 영업 로스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인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도 아니죠. 실적이 좀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요인 부분이 이 신동 쪽에서의 그 실적을 좀 만회하고 잘 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보다는 이제 뭐 4분기, 말씀대로 3분기 때 영업이익은 400억을 못 넘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4분기 때는 이 방산 쪽에서 매출을 본다면은 거의 6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작년 말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두 건의 대규모 산약 공급 계약이 했죠. 거의 규모로 봤을 때도 4,600억 규모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납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풍산 쪽에서의 이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00억 가까이 된다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중국의 부양책이나 어떤 글로벌 금리 안정화가 나왔을 때 뭐 동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받쳐준다면은 이 풍산은 또 이제 방산주 안에서도 이 실적주로서 또 관심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풍산은 방산주 내에서도 실적주로 봐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보유뿐만 아니라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5만 원 이상을 지금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5만 원 정도는 단순히 이제 PBR 계산인 것 같아요. 지금 PBR이 0.7배 정도로 이 5만 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뭐 3분기 실적이나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평가가 좀 극과 극으로 지금 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소량 한번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빨리 이 종전이 돼야겠지만 이 방산 쪽에서의 그 보조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쟁의 보조감이 올라가면서 방산 쪽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1차적 목표가는 37,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도 버티는 것에 더해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37,000원이지만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고 손절 라인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큐렉소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의료 로봇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SK증권에서는 큐렉소에 대해서 의료 로봇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이번 주에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큐렉소는 이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이 시절적인 의료 로봇, 그 전에 그 의료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로봇주가 크게 어떤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전에는 이 의료 기기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됐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변동사항이 큐렉소의 주가에도 많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3분기까지 큐렉소의 누적 의료로 판매 대수는 이 71대를 기록했죠.
이 작년에 같은 기간에만 40대를 팔았는데 그 대비해서는 지금 이 80% 가까이 지금 올라간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작년 연간 누적 판매가 62대이기 때문에 이 올해 3분기까지 그 수치를 넘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나 여러 가지 특수 수술 로봇, 또 보행제 로봇 같은 부분에 있어서 판매되는 부분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유통사업 부분 쪽에서는 3분기가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 있지만 이 꾸준한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 로봇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어떤 판매 그리고 뭐 생산 판매까지 이 구조가 좀 잘 정착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비대면 의료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정밀 지능형 로봇 시장이 개화되면서 기존의 이제 크렉소의 로봇에서의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로봇 시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커지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의 외형 성장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크렉소처럼 이제 의료 로봇이나 이런 새로운 쪽에서의 로봇에 대한 판매 부분의 시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이 일본 교제라 그룹과 이 조인트를 맺으면서 일본의 또 독점 판매 이 계약을 좀 체결했던 게 바로 크렉소인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크렉스의 어떤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15억 이상, 뭐 작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투자 기조가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추산 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약세 분위기가 큐렉소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주도 그렇고, 뭐 제약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이번 주에 유한양의 변동성이 컸었죠. 그런 점에서 이 신규 매수나 어떤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보유자 영역에서 영역에 지금 주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크렉소와 외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에 대한 그 위험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크렉소가 지금 9월 초에 거의 2만 원대의 어떤 주가가 지금은 이제 만 원대로 큰 폭의 어떤 그 주가 하락세가 나왔죠. 이런 점에서 또 이제 뭐 일반 크립토가 다른 이 로봇주들처럼 이 적자가 나오는 어떤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크렉스에 대한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 로봇 쪽에서의 중장기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들은 실제 크게 나오지 않지만 주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봇주들에 대비해서는 이 크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좀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보다도 이 보유자 영역에서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